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청렴한 외침 DKBS에서 보내드리는 5월 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의 프롤로그. 오늘같이 싱그러운 날엔 길거리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 어느덧 벚꽃도 다 지고 5월이 되었네요.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달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날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4일 아침의 프롤로그의 진행을 맡은 박지아입니다. 오늘은 너를 숨지게 만들 거야. I'm in my love. I'm in my love. 오 5월의 대표적인 공휴일이라 하면 다들 이날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죠. 1923년 당정환을 포함한 색동회에서 조직했다고 해요. 이후 1970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 차창 너머 불어온 한 줄기 찬 바람에 깊은 잠에서 눈뜬 사랑했던 계절. 어린이날이 나왔으면 당연히 어버이날도 나와야죠.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에요. 거론된 건 1956년이었지만 정확히 제정, 공포된 날은 1973년이었답니다. 비록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챙기는 기념일 중 하나예요. 바람 외로웠던 아득했던 머나먼 여행의 날들 기나긴 날 그 캄캄한 밤 난 언제나 너를 떠올렸어. 고마웠던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은 비록 가정과 관련된 날은 아니지만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 소개해드리려 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1963년에 처음으로 시행됐죠. 역시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답게 따뜻한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뉴스 브리핑. 오늘의 주 소식입니다.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러 외무장관의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 발언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 이솔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김희선이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배달료를 올려왔고 소득을 빼돌린 배달 대행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진로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화를 참지 못해 그녀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1심은 A씨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인 후 치료 감호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기존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러 외무장관의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 발언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탈리아 민영방송 레테포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침공 명분을 정당화하며 아돌프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라 발언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등 서방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비판했습니다. 버추얼 휴먼 이솔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인공지능과 그래픽 시구를 덧붙여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이솔은 리얼타임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일반적인 버추얼 휴먼보다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모션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3일 이솔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나스의 신상품 출시 쇼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했습니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김희선이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일 무용계에 따르면 국립발레단 드미솔리스트인 김희선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생전 마지막으로 SNS에 자신의 신경을 남기며 우울증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배달료를 올려받고 소득을 빼돌린 배달 대행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금 결제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오토바이 대여료를 증빙하지 않는 등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의 매출 누락 혐의 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업체 외에도 마스크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배달이 가능한 음식의 종류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몇몇 업체는 이를 이용해 배달료를 올리고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점점 비싸지는 배달료에 배달을 고민하게 되는 지금, 배달 대행 업체의 탈세 소식은 유독 괘씸하게 느껴지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범죄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5도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이고 종일 맑을 것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겉옷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럼 전 미나오카베의 에브리 세컨드와 울고송 듣고 동심과 교훈을 담은 우화를 읽어주는 코너 우화 속 세상으로 돌아올게요. Every day I spend hoping we never change. Love anew, never wait or hesitate to tell me what is on your mind. Really do enjoy your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제1251 천안학군단에서 2022년 63, 64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화 속 세상. 어릴 적 책장에 있던 책 한 권, 우화로 가득 찬 그 책을 펼치면 책 속의 동물들이 우리를 그들의 세상으로 초대했죠. 동물들을 따라 이야기 속을 구경하다 보면 소중한 교훈들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세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 묻혀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릴 적의 책을 다시 펼쳐 잊어버린 우화 속으로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화 속 세상의 진행을 맡은 박채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넌 날아올라줘. 우화 속으로 떠나는 7번째 시간. 책의 목차에서 찾은 오늘의 우화는 바로 제우스와 원숭이의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 신이자 하늘과 빛의 신이에요. 신들 중 최고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제우스와 원숭이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른 우화 제우스와 원숭이의 세상으로 떠나봅시다. 어느 날 제우스가 숲에 사는 모든 동물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어요. 가장 잘생긴 아기를 낳은 동물에겐 후하게 상을 내리리라. 이 말을 듣고 여러 동물이 제우스의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원숭이도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새끼 원숭이를 가장 잘생긴 아기 후보로 내밀었어요. 잊혀진 그녀 얼굴 너무 보고파
서랍 속 타임머신 하지만 새끼 원숭이는 코가 펑퍼짐하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으며 털도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새끼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웃었죠. 그런 그들에게 새끼 원숭이의 엄마가 결연히 말했어요. 제우스께서 제 아들에게 상을 주실지 말지 저는 모릅니다만 이거 하나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애가 엄마인 제 눈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겼고 우아하다는 것을요. 나 모르겠니 시간의 벽을 넘어 너를 찾아왔어 가장 잘생긴 아기를 낳은 동물에게 상을 내리겠다는 제우스의 말에 원숭이는 자신의 새끼 원숭이를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새끼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추하다고 생각해 웃었죠. 단 하나, 어미 원숭이만 빼고요. 그녀는 제우스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엄마인 자기 눈엔 새끼 원숭이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세찬 울음 모두의 축복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힘들거나 슬픈 일들도 있죠. 어쩌면 세상에 내 편은 없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화 속 어미 원숭이가 그랬듯 부모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어찌됐든 부모님은 결국 여러분 편이라는 뜻이에요. 또 따스했던 봄날의 환영을 기억해 나는 5월의 아이 우리 모두 어느덧 성인이 되고 수업이며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런데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나요? 곧 다가올 5월 8일 어버이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아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오늘 코너 우화 속 세상에서는 제우스와 원숭이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봤습니다. 이 우화는 부모님에게는 결국 자신의 아이가 최고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그 정도로 아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양희은, 김찬기의 엄마가 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하늘 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어.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정은, 기술 함동희, 진행 박채아, 제작의 DKBS였습니다.